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위대한 지적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최재 감사원장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 외에 그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들이 그 탄핵에서 다 기각됐습니다. 전부 다 8대0 만장일치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참 근거 없이 그냥 뭐 심심풀이로 그냥 막 그냥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은 또 그를 따르는 그 딸랑이들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은 국가적인 의무감이 전혀 없어요. 내가 이걸 해서 우리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 생각은 전혀 없이 이재명하고 관련되면 그냥 무조건 탄핵이고 법을 위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법률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하는 겁니다. 막 그냥 자기네 그냥 그 국회의원들 많다는 그거 무기 삼아서 그 서푼어치도 안 되는 그 권력을 무기 삼아서 그냥 막 내질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겠습니까? 국민을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정작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모든 생각이 이재명 방탄에만 그냥 신경이 쏠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 볼까? 나는 그 사람들 그 정신세계를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한테 뭘 얻어먹었나? 그 사람들이 꼭 하는 행동을 보면 무슨 그 종교적인 신념같이 그렇게 이재명을 떠받들고 있더라고요. 무슨 교주를 떠받들듯이 아무런 그런 그 생각 없이 오로지 그냥 한 가지 신념으로만, 그 신념도 아닙니다. 그건 일념으로 한 가지 생각으로만 그냥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자기들의 이익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하고는 관계가 없고 국민의 이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자기네들 이익하고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재명과 그냥 자기네들의 그 안위와 자기네들의 그 권력, 뭐 출세 이런 거에만 그냥 신경 쓰고 있고 거기에 함몰돼서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거 막대한 쪽수를 몰아주는 바람에 지금 이 난국이 온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누굴 뭐 탓할 것도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민주당 이재명하고 그 딸랑이들은 정말 아주 국가의 발전에 해가 되는 사람들이지 일도 득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이런 그 극단을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떻게 해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 저렇게 국민은 진짜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오로지 그냥 근데 거기에 쫓아가는 언론을 보면 언론도 그런 걸 좀 따끔하게 꼬집어서 아예 그냥 보도를 해주지 말던가. 얘기를 듣지 말던가 해야 되는데 꼭 질문하는 것들도 그런 거에만 질문을 하더라고요.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알 권리를 이렇게 표방을 해가지고
툭하면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을 더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 소식들은. 언론도 국가 발전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 시청률하고 자기네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그런 아주 싸구려 흥미로운 주제들로만 그냥 찾아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TV를 요새 안 보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이렇게 엄청난 TV 광이었었는데, TV 저도 뭐 이렇게 사실 크게 요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뭐 누구를 떠나서 그 짜증나는 것들만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짜증나는 거? 이재명 나오는 거. 이재명 얼굴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거. 박찬대 얼굴 보여주는 거. 박지원 얼굴. 김병주. 그런 사람들 얼굴 전현희, 정청래 이런 사람들 얼굴 보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확 받아버리더라고요. 제발 좀 텔레비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걸 왜 보여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럴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그냥 이 머릿속에서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을 대체할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거든요. 지금 정구, 지금 신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안 비춰줘요. 웬 쓸데없는 김민석이나 비춰주고, 그 기억도 안 나는 그 여자 누구예요? 그 철새 있잖아요. 왜? 기억도 안 나네. 그 누군지. 관심도 없으니까. 왜 철새에 왜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여자 있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제발 좀 이 텔레비에 안 보였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어디 저 초야에 묻혀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던가. 에이, 재수없어.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혜성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옛날에 정감록인가 거기에 보면은 을사년에 또 누가 나타난다고 누가 거기다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어려울 때 현인이 나타난 것 어쩌고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믿는데 누가 얘기하는 거 그냥 들었습니다. 근데 속으로 그냥 한동훈 대표인가? 한동훈 대표가 현인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줄 사람, 대한민국을 이 위기의 난국에서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사람, 이 사람이 한동훈이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 있잖아요. 왜? 전 민주당 그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꾸 저 사람들은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한동훈 대표한테 자꾸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하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그 프레임을 딱 만드는 겁니다. 배신자 프레임을. 그래서 자기네 거를 지키고 한동훈을 이렇게 밀쳐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게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게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을 배신자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냥 한동훈을 배신자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그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고 자기가 무언가를 꿈틀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주로 자기한테 맞게끔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기득권을 심하게 갖고 있거나, 그러니까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옛날부터 정치를 해오고, 또 극우 세력들. 그러니까 극우 세력을 그 사람들도 지금 그 기득권 지금도 극우 세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글로 가면 자멸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같이 이제 맞는 겁니다. 자기네가. 힘을 보태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해보자. 요거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맞추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한편인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속마음들은 그 사람들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뭐 권성동이 잘못됐네, 뭐 이쪽엔 또 뭐 정광훈이 잘못됐네,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속마음들은 딴 데 있기 때문에, 속마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게 큰 적을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단 큰 적부터 먼저 무너뜨리고 그 나머지를 또 우리끼리 또 싸우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극우 세력, 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극단주의자들 있잖아요. 왜? 음모나 꾸미고 없는 사실을 진짜인 것 마냥 해가지고 선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하고. 근데 그들의 의도는 우리 한동훈 대표가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세력에 위협이 되는 거죠. 자기네들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기네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그냥 급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실력과 배짱과 논리적인 사고로, 또 그 근간에는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마음, 이런 것들이 표시를 내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힘을 주니까 각계각층에서 한동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무섭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 씌워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타격을 주려는 거예요. 일단 자기네들이 먼저 이제 좀 해야 되겠다. 네가 뭐 이제 나타나서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뜻하고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제 배신자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근데 너무 사람이 이게 똑똑해도 옛날에 이게 뭐 이렇게 튀어나온 못이 뭐 망치를 먼저 맞는다고, 한동훈 대표가 그 정말 그 현인같이 이렇게 성장을 해버리니까 그게 겁나고 그 무서운 거죠. 자기 자리 뺏길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게 벗어나는 길이, 한동훈 대표의 그 논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거기에 호응을 하고 이제 같이 맞춰주니까 자기네는 사실 그런 점에서는 좀 약하거든요. 그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감정적인 거에 이렇게 많이 호소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게 안 먹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국민들의 그 의식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그리고 사실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네 그 뜻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냥 바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배신자라고. 이 사람들이, 이 극단 우파들, 극우들이, 강경한 우파들이 이게 원하는 방식이 이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이 특정한 정치인을 막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 저기가 없이 그 감정에 호소를 해가지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거 용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고 사실적이지 않고 그러면, 그리고 국민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는 그거 쳐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용적인 거, 합리적인 보수를 추구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왜 우리 편에 서지 않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왜 국민들한테 좋게 해주려고 그래? 우리말 들어서 우리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무슨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정말 그러면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배신자라고. 국민들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 많은 당원들도 있고 또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딱 좋은 게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분산시키려는 거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거나 한동훈 대표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막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은 우리 진영이 아니다고 또 공격을 합니다. 우리를 떠났다. 그건 독립적인 행보를 취하면은 우리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아주 꾼들의, 정치꾼들의 이제 수법입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거 써먹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 배신자 프레임이 그 속셈이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렇게 이제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감정적인 거를 건드려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같이 뭉쳐있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막 그냥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 말 안 하면은 자기가 거기서 따돌림 당할까봐 더 세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지네끼리 있는 데서 자기가 또 잘못하면 왕따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 글로리라는 거 봤잖아요, 왜? 그러니까 내가 쟤를 왕따 시키는데 그 사람 편을 들면 자기도 왕따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속마음은 안 그런데도 그냥 그쪽 세력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은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긴 하겠죠. 그렇다고 용기 있게 거기서 뛰쳐나오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이제 으쌰으쌰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지금 우리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누구죠? 국회의원 한동훈 비서실장이었다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사람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쓱 보다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와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자기가 왕따 당할까 봐.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런 배신자가 아니라 이 국민을 위한 개혁 보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만이 아니라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수 성향의 중산층들 있잖아요. 중도층들. 그 사람들도 그런 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개혁 보수의 길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이 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이 사람들은 지금 더 큰 목소리로 막 인신공격을 해대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막 공격을 해대는 겁니다. 그렇던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TV에서는, 언론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나와주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동훈 대표하고 인터뷰하려고 그러고 한동훈 대표하고 뭐라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더 조바심이 나서 더 프레임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우리가 알듯이 그 보수 진영 내에서 이렇게 좀 행보가 이렇게 거기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우하고 휩쓸려 가지가 않고, 누가 이렇게 보면 좀 독자적인 행보를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서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이지,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런 행보를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가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진정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말을 하고 한 가지 한 가지 말을 하고 한 가지 한 가지 내는 정책들이나 미래 비전들이 국민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인기에 영합해서 어떻게 이 말 몇 마디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나 얻어볼까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재명 같이 그렇게 뭐 자기가 중도 보수네 이렇게 인기에 영합해서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 우리 그 보수의 미래는 이런 극단적인 이념, 저들의 극단적인 이념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가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 있었잖아요. 왜? 그래서 그 TK나 뭐 그 PK 부울경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소리 크고 이렇게 강경한 사람들을 모아서 끌어내서 그 목소리를 힘을 받아서 이렇게 막 끌고 갔었다면, 근데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그 어느 정도 받쳐주고 막 그럴 때, 그 산업화의 길을 걸을 때는 그런 목소리가 잘 들릴 수가 있지만,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중도층한테는 들리지 않거든요. 중도층들이 바라는 거는 그런 극단주의적인 게 아니라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한 걸 바라는 거고, 그리고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정치를 하기를 원해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지금 개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87 체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자, 이런 그 개혁적인 실용 보수의 노선을 한동훈 대표가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옛날 같이 그런 극우적인 방식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뭐 그 왜 꼰대 이미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보수를 왜? 그리고 좀 덜 세련된 듯한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수라고 그러면 느낌 자체가 그렇게 다가오게끔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는 실용적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보수, 이기는 보수, 그런 거를 만들려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것을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떤 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저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특정한 정치인을 위해서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지금 저 극우들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너 왜,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을 위한 정치가 국가를 무슨 뭐 일으킨다고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걸 배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얘기가 딱 그거예요,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그래?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국가적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런 특정한 정치 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순응해서 쫓아가야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 지금이 무슨 뭐 옛날 왕조 시대도 아니고. 우리 한동훈 대표는 개인의 정치가 아니라 원칙과 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그런 개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런 그 구조적인 시스템과 원칙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어느 인터뷰를 하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과 원칙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거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한 개인을 위해서는 절대 보수가 이기는 그런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의 확장을 위해서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그 보수 정치의 그 주류의 세력이 지금 정치 세력이 고령층이고 극단적인 지지층의 중심적인 거였었다면 한동훈 대표는 그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왜? 2030 세대 그리고 이 중도층까지 끌어다닐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한동훈이 배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수를 위한 외로운 전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보수를 이 건강한 보수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혼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알고 있다고 본인도.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없으면 보수는 확장성을 잃어버립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지, 한동훈 대표 없었으면 이미 한국 이 보수 정치 세력은 이미 다 사망 선고났을 겁니다. 훨씬 더 어려워지.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까치발을 딛고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건강한 보수를 위해서 힘 바쳐서 이렇게 지금 큰 이 보수의 그 큰 바위돌을 지금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고군분투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개헌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어떤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항상 자기 희생이 먼저란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개헌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또 다음 선거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자기 희생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희망사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 거를, 그러니까 처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나는 과실을 따먹지 않겠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일관성에 변함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취하지 않겠다. 내 희생을 먼저 하겠다. 항상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을 설득해야지 사람들이 따라오지, 자기 거 먼저 찾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 사람이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건지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겁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극우에 관계되신 분들, 한동훈 대표를 뭐라고 탓하시는 분들, 한동훈 대표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겁니까? 그 누가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해서 그게 배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고 지키지 않았다 해서 그게 배신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민주적 정치가 아닌 겁니다. 민주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 사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인 숭배하는 정치인일 뿐입니다. 또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이 되새겨서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그게 배신입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자죠. 다 배신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잘못된 거를 되짚어서 그거를 순화시켜서 바른 길로 가려고 그러는 게 왜 배신이냐고요. 그 당신들의 그 말이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니까요. 누구를 배신했다는 건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극우 세력들이 보수를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보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싹 가면을 써서 자기네가 무슨 뭐 애국지사니 뭐니 뭐 애국기업이니 뭐 애국열사니 애국목사니 뭐 하면서 그런 가면을 씌워서 진짜 보수를 배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선동해가지고 비현실적인 정치 전략 이런 걸 고집을 해가면서 지금의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보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도층은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나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면 중도층은 다 떠나가고 대한민국의 이 건강한 보수는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극좌 세력들만 남아서 북한 공산당 같이 아마 만들 겁니다. 그냥 맹목적인 주장을 할 뿐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로 해야 된다는 둥. 한 개인을 위해서만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주의자들이고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들이야말로 진짜 배신자입니다. 보수를 배신한 배신자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결국은 국민을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말을 하자면 한동훈 대표를 정치인이라고 봤을 때 정치인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정치인은 국민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섬기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정치인으로. 투표를 통해서 국민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막상 자기네가 지금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특정인과 특정 세력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이 극우주의자들의 논리는 뭐냐면 자기들을 위한,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하라는 그런 주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치해라.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치를 해야지 뭐 어디 왜. 그래도 지금 뭐 윤상현이니 그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정 세력과 특정인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국민을 섬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개인을 섬기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를 따라가겠습니까? 다 욕하지 속으로.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을 때만 그냥 거기서 우우해가지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막상 돌아서서 이렇게 쭉 보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등 돌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 전체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우리 한동훈 대표를 우리는 믿고 힘을 실어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보수가 계속 정권을 잡고 이 나라를 바로잡아가려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중도층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극단주의적인 세력, 극우 세력들의 그 목소리를 따르는 그런 정치인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속을 뒤집어 보면 극우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속 뒤집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 이외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파들어가 보면 말은 그렇게 할 뿐이지. 말은 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이렇게 할 뿐이지 그 속내는 자기를 위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앞으로의 그 정치 상황에서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런 국민적인 심판이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한 마음,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한동훈 대표와 함께 우리 모두 그런 동료 시민들의 그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힘이, 성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진정한 배신자가 누구인지 많은 중도층의 사람들한테, 많은 국민들한테 반드시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 잘못된 프레임에, 잘못된 선동에 절대 넘어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길을 그 가로막는, 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그 극우 세력들의 선동에, 극자 세력들의 선동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보수를 배신한 게 아니라 극우 세력과 거리를 두고 보수의 미래를 만들려는 겁니다. 극우는 오히려 이 보수를 망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극우들의 끝은 이 보수의 계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분명히 그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접근을 해서 원하는 그 대한민국의 그 건강한 보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독도 많이, 구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처음 보는 분이 계시다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 보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싸 보이지 않게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